자, 뭐라도 좋아요. 어떤 재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았는가가 그러니까 내가 수학적 지식을 얻어내는데 아주 좋은 소재가 되는 거야. 솔직히 잘 먹는 애가 음식 재료가 나빠서 몸이 작은 게 아니잖아. 잘 먹는 애들은 다 잘 먹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소재든 괜찮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얻어낼 걸 얻어내면 수학적인 자산이 되는 거지. 자, 양수 A에 대하여 라고 했고, 그러면 이 양수에 보통은 표시를 좀 해놔요. 왜냐면 문제가 길어지면 뒤에 가서 까먹거든. 예, 양수 A에 대하여 했고, 그 녀석의 꼭지점을 A,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O와 B라고 하자. 아, 그러면은 일단 원점 지난다는 얘기네. 원점 지나고 나머지 한 점의 그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함으로써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X, X-A. 오케이. 예, 그러면 B가 A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B가 A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굳이 꼭지점을 구해보자면 이번에는 이제 0과 A의 가운데 값 2분의 A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Y좌표가 꼭지점일 테니 2 곱하기 2분의 A에 여기다 2분의 A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꼭지점이겠네요. 그럼 A 요 좌표에다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A를 지나고 이 꼭지점을 지나고 쭉 올라갔다가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서 BC와 만나는,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을 공유하는 애인데 선분 BC의 길이가 3이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A로부터 3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을 테니 A 플러스 3이겠네, 이런 생각 당연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가 완성이 되는데요. fx는 마이너스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 그랬고 x-a, x-a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와 a 플러스 3을 근으로 갖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a, 지금 계속 a가 관건이 되고 있는 거지. a를 구할 마지막 장치가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이 fx를 만들어낸 근거는 두 근인 a와 a 플러스 3인데 이 fx의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꼭지점 여기를 지난다. 다시 말해 이 f에다가 2분의 a를 넣었을 때 그 값은 이 함수 값으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 요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의 y좌표인 마이너스 2분의 a제곱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2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그래서 이거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a 이렇게 되겠죠. 좌변이.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고 넘어가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는 제로. 뭐 이따위 거 푸는 거야. 1도 아닐 테니. a는 0 아니면 6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A6이 완성되면서 여기가 사실은 6이었고 여기가 사실은 9였고 여기가 사실은 3, 마이너스 18이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ABC 넓이 구하는 거 쉽겠죠? 네. 그래서 S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27이 답 되겠습니다. 이 과정 대충 아시겠죠? 다음
2차 함수 fx가 있고 2차 함수 fx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요거는 좀 다르죠. 이 fx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 2차 함수고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예, 그 두 개에 대해서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일단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fk 하면 fx라는 2차 함수에 k 값을 집어넣은 어떤 상수값이에요. 상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 높이로 봐야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 모양은 지금 x-알파, x-베타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꼴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에 2차 함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fk잖아요. fx가 아니고 gk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의 2차 방정식이라고 얘가 지금 부르는 건데 그 실근이 0, 4가 되도록 이 말인 즉슨 x-0, x-4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적확한 표현은 x-0, x-4는 제로 이런 모양이다 이거야. 이런 모양이 되는데 뭐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왼쪽이 꼭 0이고 오른쪽이 4여야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인 즉슨 fk가 0이면서 동시에 gk가 4가 되거나 또는 이런 얘기예요. 또는 fk가 4이면서 gk가 0이 되는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fx하고 gx는 이렇게 생긴 게 확실하니까 gx가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gx가 x가 만나는 점에 자리가 있겠죠. 그럼 요 자리가 예를 들어 k가 됐다고 쳐봐요. 요 자리가 k일 때 그럼 gk는 0이 된 거예요. 이게 gk는 0. 근데 그 순간에 그 k에다가 높이를 딱 집어넣으면 그때 f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높이가 4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g에다 k를 넣었더니 0이 되었더라, g에다 k를 넣었더니 4가 되었더라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런 상황을 묻는 거라고. 근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는데 그걸 만족하는 k 값이 무려 3개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요 k일 때 여기 0이고 fk는 4이다. 이렇게 해서 요걸 만족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애가 이 그림상에서 3개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이 gk를 0으로 만드는 k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그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f와 만나는 이 점이 방금 전에 이 높이인 4까지 올라오질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뭘까? g라는 애가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거기서 똑같이 4라는 높이를 갖게 되는 4라는 높이를 갖고 지나가는 fx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g는 0, f는 4. g는 0, f는 4. 요거를 만족시키는 k 값이 2개가 되었잖아요. 들려? 아이 참. 이게 이제 자신의 고민 속에 이 얘기가 들어있으면 얘가 더 잘 들릴 텐데요. 근데 이거 주울동을 쌓아도 3개가 안 돼요. 그런 k가 하나 더 나와야 돼. 근데 보면 알겠지만 4라는 높이를 갖게 되는 두 개의 2차 함수에서 4라는 높이를 3번 가질 수가 있나? 없지.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요게 2개의 k를 담당하고 있으면 이게 1개의 k는 담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러면
fk가 0 되는 k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보는데 그때의 g 값은 얼마여야 되냐면 4여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g가 지금 0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거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저런 시도 끝에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기 x축 있고 여기 4라는 높이를 그었을 때 갖게 되는 값을 두 개를 설정하고 gx가 여기서 요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gx가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하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되는 건 확실하니까 요렇게 4의 높이를 두 개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한마디로 여기서 두 개의 k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이야. 그리고 gk가 0 되는 나머지 하나는 바로 여기인 거지. 여기. 그럼 이제 f가 어떻게 생기면 되느냐? 의 최종 결론. f가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요. 여기를 지나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딱 됩니다. 그래서 k가 여기라고 하면 fk가 0일 때 gk는 4가 되는 거고, 이거 여기도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여기는 fk가 4가 될 때 gk는 0이 되는 요 녀석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하면 k 값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만족시키는 k가 합쳐 3개가 된다고. 옳거니 찾았구나 라고 생각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gk, fk를 만들어 가는데, 일단 찾기 쉬운 애가 누구냐면요, f2가 4이다 이렇게 말했어. 방금 전에 내가 f를 설정할 때 4라는 높이를 딱 한 번 스치게 만들었는데, 그때 x좌표가 2다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2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때 gx는 뭐라고 하면 돼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며 2를 자신의 중근으로 갖는 2차 함수, 이렇게 해요. 2를 자신의 중근으로 갖는 2차 함수. 이러면 fx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gx가 언제 높이가 4가 되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제 높이가 4가 되냐? 바로 0과 4일 때 됩니다. 이때 이걸 만족하는 x가 0과 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였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f는 뭐가 되는 거야? 0과 4를 근으로 하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fx를 a, x, x-4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되는 건 f2가 4여야 한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그게 4여야 한다. a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x, x-4였다 이렇게. 이게 f, 이게 g. 그럼 이제 g에다가 8 넣고 제곱하면 36, f에다가 8 넣고 계산하면 8, 4, 32, 마이너스 32. 그 두 개를 빼달라고 했으니 정답은 68이 되는 겁니다. 응?
다음 이건 좀 쉽죠? 이건 여기다 바로 씁시다. 네, 요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상황을 좀 만들어서 살펴보자면 요렇게 위로 볼록에 2차 함수가 여기 k 이렇게 하고 있는데 y는 mx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놈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 했을 때 5a 분의 1 더하기 5b 분의 1이 일정한 값을 갖기 위한 요 두 개의 역수의 합이 상수가 되기 위한 k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그런가 보지 뭐. 사실은 이 박스를 없애고 나보고 그 k 값을 구해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빈칸 채우기잖아요. 빈칸 채우기. 그래서 올라가 봅시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만들기 위해 2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연립했어요. 연립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이런 애가 나오는데 나오나 보지. 예, 그냥 믿어. 이거 연립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a, b는 y는 mx 위의 점이므로 알파, m 알파, 베타, m 베타로 놨을 때 5a는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어처구니 없게도 여기가 알파, m 알파야. 근데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우리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루트? x끼리 뺀 거, 세제곱. 아니네? 너희가 아직 이걸 안 하는구나. 아, 괜찮아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되죠. 뭐.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5a는 이 빗변의 길이니까 얘가 이 거리가 알파면 길이로는 마이너스 알파일 거예요. 알파가 음수니까. 예, 길이로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이거 m 알파. 이것도 길이로 따지면 마이너스 m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m 알파인 요 빗변의 길이가 5a란 말이야. 그럼 5a의 계산은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m 제곱 알파 제곱 1이 될 거고, 여기 알파 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 알파 제곱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양수로 나가야 되니까 알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로 나간다. 예. 왜냐면 알파가 음수거든, 이 자체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알파 제곱 묶고 나면 남는 애가 누구야? 1 더하기 m 제곱. 어렵지 않잖아요. 루트 1 더하기 m 제곱. 가에 들어갈 말이 바로 요 녀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저 아래에서 보면 가에 들어갈 식을 fm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fm은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가 하나만 똑바로 찾아놓으면 여기까지 그냥 자동으로 가요. 안 궁금해. 안 궁금하다고. 그냥 넣으면 돼. 내가 궁금한 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나인데, 예, 여기서 뭐가 있나를 또 살펴보시면, 자, 여기서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세볼게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k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k,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가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1 플러스 m제곱 분의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위에 갑자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예, 그때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근각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된다는 걸 다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m 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k라고 했으니까 이 뒤로 쫓아오는 애는 8k 되겠습니다.
8K.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m 제곱 플러스 8K라 써야 하나. 예, 써야 하나. 알파가 지금 위에 보면은 0보다 작은 근, 베타가 0보다 큰 근 이래놨거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 빼기 양수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그리고 4m제곱은 고스란히 있으니까 나에 들어갈 값은 바로 8K였던 거죠. 나중에 보면 나에 들어갈 등식이라고 그래서 GK라고 하거든요. GK가 바로 8K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쉽죠? 마지막 뭐 안 읽어도 돼. 왜냐면 내가 다 구해놓은 나가 가지고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 중에 하는 와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기억이 m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이래놨어요. m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이게 m과 무관하게 언제나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m을 가지고 있는 쪽이 0, 못 가지고 있는 쪽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등식. m으로 묶어서 m 가지고 있는 쪽 0, 안 가지고 있는 쪽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요 놈이 0인 조건이 뭐냐면 K제곱 T제곱이 1이거든요. K제곱 T제곱이 1이다. K제곱 T제곱이 1이어야 한다인데 그 K제곱 T제곱이 여기도 한 번 더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고 이게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K는 2분의 1이다인데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다에 알맞은 숫자를 P라 했으니까 이 다에 들어갈 2분의 1이 바로 P 값이다. 자, 최종 결론. FM은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었고요. GK는 8K였고요. P 값은 2분의 1이니까 F 2분의 1 곱하기 G 2분의 1을 해달라. 다시 말해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4분의 5, 루트 4분의 5니까 2분의 루트 5 되시겠고요. G 2분의 1, K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건 4죠. 그래서 결론은 2루트 5가 되겠다. 2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빈칸 추론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빈칸 추론은 누가 어떤 순간에 해도 쉬워야 맞아요. 쉬워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 빈칸의 위아래에 예를 풀 수 있는 근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리를 쫓아내려올 수 있는 건 그냥 개인의 능력이고 그러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쉽긴 해. 근데 전체적인 논리를 못 쫓아와도 그 빈칸의 위와 아래만으로도 답을 낼 수 있어요. 빈칸 추론 문제. 이게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 자 봅시다. y는 x-k의 제곱 마이너스 2 x-k의 제곱 마이너스 2 와 y는 2 이거를 그냥 꼭지점이 k, 마이너스 2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는 K를 모르는 거잖아. 어떤 2차 함수의 꼭지점이 K, 마이너스 2라는 건 K를 모른다예요. 여기서 모른다를 움직인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움직임을 얘기하냐면 얘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는 자리에
이렇게 레일을 하나 준비하고요. 레일을 하나 준비하고 어떤 2차 함수 하나를 어떤 2차 함수 하나를 들고 K가 자신의 꼭지점의 위치죠. K가 여기 있으면 요런 애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K가 또 다른 숫자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 K가 커지면 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하나의 동영상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K, 마이너스 2. 꼭지점을 마이너스 2에라는 레일에 두고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2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 그래프와 y는 2라는 거는 이 위쪽에 또 레일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건데,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 한다. 다시 이걸 들고 이렇게 움직여 다니다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그때 삼각형 AO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그럼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애는 얘일 거예요. 여기가 A가 되고 O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 요렇게 만들어져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애일 테니. 이해되나?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하고 나는 요 자리니까 이 삼각형을 K = 0일 때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했는데,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N개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K의 개수를 N개. 이건 무슨 소리지? 더 있단 얘긴데. 그죠? 그리고 나서 잘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얘가 적당히 이렇게 떨어졌을 때 A, B 하는 요 길이와 O, B 하는 이 길이가 같아져도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단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애가 하나 더 있겠네? 맞아요.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와 요렇게가 서로 길이가 같아지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나는 이제 첫 번째 n을 3이라고 했단 말이야. 처음에 3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뭐 당연한 생각이겠죠. 3개 정도 나오나 보다. 3 해놓고 그때 K의 최대값을 M이라 하자 이랬거든요. K의 최대값을 M이라 하자.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K는 당연히 여기겠죠. 이쪽은 음수이고 이건 0이고 이거는 양수니까 이쪽에 있는 K가 제일 큰 놈일 거다.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계산 들어가는 거죠. 이 K를 구하기 위해. 자, 일단 뭘 할 수 있냐면요. x-k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가 y는 2랑 만나는 두근, 즉 이 두근을 구해서 요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려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잘잘한 잔소리인데,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풀어야겠지, 두근 구하려면. 그지? 그러면 보통은 이거 전개해 버릴 거야.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애써 제곱을 만들어줬으면 너희가 이걸 활용할 줄도 알아야지. 어차피 근해 공식이라는 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유도한 게 근해 공식인데 얘가 애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뭐하러 풀어? 이 상태에서 x-k는 플러스-2 한 다음에 x는 k 플러스-2 하면 두근이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이 제곱을 양변 루트로 풀어버리란 말이야.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놈의 좌표가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놈의 좌표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생겼다. x 좌표가 하나는 k 플러스 2고 다른 하나는 k 마이너스 2면 k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거 간격은 일정한 애네. 그지? 둘이 빼봐.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둘이 빼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4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4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 길이도 4라는 뜻이고, 예? 요 길이도 4라는 뜻이고, 그걸 조건으로 k를 구하자고 하면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k-2, y 좌표는 2인 점이란 말이에요. k-2,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봤지만 여기서 a까지의 거리는 루트 k-2의 제곱 더하기 y에서 요 세로의 길이 제곱 4가 됩니다. 네,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로가 k-2, 세로가 2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가 딱 등장하면 그게 m 값이 되는 거예요. k의 최대값. 그랬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 뭐냐면 k-2의 제곱 더하기 4는 16. 그래서 k-2의 제곱은 12. 따라서 k-2는 얼마인가? 방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맞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게 무슨 뜻이게? m 값은 저 중에 큰 값이니까 이 m 값은 2 플러스 2 루트 3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k 값이 2개 나온대요. 2개 나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잘만 잡으면 요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만 k가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여기를 좀 짧게 하고 여기를 A를 짧게 하고 B를 길게 하는 방법으로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는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OA 길이만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OB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이 오른쪽에서 하나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다가 식으로 판명이 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졸지에 얘가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이거 고민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3이고 얘는 2 더하기 2 루트 3이고 둘이 더하면 얼마야? 5 더하기 2 루트 3이 보기가 없어. 보기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고민한 거죠. 그리고 다시 봤더니 K값이 2개야. 이 말인즉슨 오른쪽에서 2개가 된다. 그럼 가운데 하나? 그럼 왼쪽에도 똑같이 그러겠네. 왼쪽에도 2개가 나오겠네. 예, 그래서 이게 3이 아니라 5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5이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7 더하기 2 루트 3이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재밌지? 이차 함수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재밌게 만들 수 있다니. 아니, 신기해라. 아, 근데 이게 있잖아. 이게 너희가 지금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좌표 이런 그 도형의 공식들이 고등수학 상에 있었어요. 그것도 꽤나 앞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모의고사다 보니까 9월 달이면 이미 1학기가 다 끝나고 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전제로 한 문제들인데 얘는 좀 아무래도 트러블이 생기겠네. 그래도 해보자. 네. 근처 언저리까지만 가져도. 자,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요. 사각형 ABCD 넓이의 최대값 그것의 8배를 구해주세요가 최종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막사각형이죠, 이거. 이거는 사다리꼴도 안 되는 애예요. 그럼 사다리꼴도 안 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니,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라니, 중3 때를 막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돼요. 네, 스캔을 해보시면 다 공식이 있었죠. 사다리꼴부터는. 사다리꼴,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다 공식이 있었어. 하다못해 평행사변형도 넓이 구하는 공식은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막사각형은 공식이 없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자른 이유는 사실 이쪽 대각선으로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른 이유는 이 AB 하나쯤은 밑변으로 쓰면 되게 편할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BCD 넓이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기능으로는 좀 무리인데 일단 ABC까지만이라도 구하러 가봅시다. ABC. 어떻게 하면 되나요? AB, 밑변의 길이 있어야 되니까 저놈하고 근하고 있으면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fx가요. 되게 쉽게 생긴 애예요. 뭐냐면 fx하고 y는 4a하고 만나는 점이라는 거야. 그럼 방정식 풀면 되죠 뭐. 근데 방정식이 여기가 딱 ax 제곱인지라 공교롭게도 a가 지워지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a점은 마이너스 2, 4a, b점은 2, 4a 이런 점이 됩니다. 한마디로 밑변의 길이 4라는 얘기죠. 다음 높이인데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 삼각형의 원리상 이렇게 평행한 선분에 AB 놓고 C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이 거리가 일정하면 이거 다 넓이 똑같은 삼각형이다 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C점이 지금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으로는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녀석의 요렇게 그었을 때의 평행선부터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윗높이는 4a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윗높이는. 그러면 C점의 y좌표만 알면 4a에서 C점의 y좌표를 빼는 방법으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C점 구하자가 된 거예요. C점 구하자. 근데 C점이 누구냐면 요렇게 생긴 GX랑 자 이렇게 자르고 GX랑 누구랑 AX랑 만나는 Y 이퀄 AX랑 만나는 두 점 중에 아래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방정식을 풀면 되죠.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퀄 AX. 이번에도 A가 공통으로 들어 있어서 A를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양변에서 하나씩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이퀄 x 이렇게 돼서요.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넘어가면 1 마이너스 2ax 넘어가면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인데 그거를 a와 a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 문자 달고 있지만 인수분해가 돼요. a 하나, a 마이너스 1 하나. 여긴 1, 1.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해보면 뭐 돼요? 개수가 2a 마이너스 1 되죠. 2a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1 마이너스 2a죠. 예, 이 말인 즉슨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딱 인수분해가 돼요. 자,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2에서 4 사이의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가 큰 애니, a-1이 큰 애니. a가 큰 쪽이죠. a-1이 작은 근이고요. 예, 그래서 요 C점의 x좌표가 a-1, D점의 x좌표가 a가 되는 겁니다. D점은 제 꼭지점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C는 어떻게 되냐? 여기로부터 C는 a-1, 그리고 이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점이고 D점은 a, 저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이렇게 되는 점이죠. 자, a, b, c, d 네 점 다 구했어요. 이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제. 예, 시간 문제. 요 넓이 구하는 거. 여기로 와볼까요? 자, 먼저 삼각형 ABC 얘기해 볼게요.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시면 되는데 이 C점의 지금 Y좌표가 얼마냐면 A제곱 마이너스 A예요. A제곱 마이너스 A예요. 이 높이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이만큼의 간격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야죠. 그러니까 4A 빼기 A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10A 여기까지가 ABC의 넓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 시간 될 때 짬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있을 때 제가 이거 이렇게 꼭지점 3개 가지고 넓이 구하는 사선식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이렇게 겹해서 뭐 빼고 어쩌고 하는 그 요령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공통수학 2 아직 안 했는데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사실은 중3들도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중3들도 왜 저기 뭐 이렇게 외고나 특목고 준비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꼭지점 3개를 알고 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교과 과정 바뀌어요. 그래서 요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고 CBD는 그렇게 해서 구했다 쳐요. A라는 넓이가 나옵니다. A. 그러면 이제 사각형 ABCD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11A 요 두 넓이를 더한 것이 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다 틀려? 절반의 제곱 16분의 121 완전제곱씩 하고 더하기 8분의 121 저게 왜 8m 구하라는지 알겠죠? 모의고사 주관식 답안은
0 포함 3자리 이하의 자연수로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답은 얘가 알아서 8m 만들어서 이렇게 자연수로 대답해라 라고 해놔요. 8m은 121, 121이 정답입니다. 꽤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교에서 이게 변형이 되게 쉬워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가장 최고난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둡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 아래로 볼록에 2차 함수 하나, 꼭지점이 a, b. 위로 볼록에 2차 함수 하나, 꼭지점이 c, 11.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두 개가 웬만하면 만나겠죠. 웬만하면 만나서 두 개를 연립하면 작은 근 알파, 큰 근 베타에서 만난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지. 이 h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그 고2만 돼도 아주 흔한 표현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케이스 기호라고 불러요. 케이스. 정확하게는 케이시스 기호인데 맞아? 케이스를 나눴다는 거야.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로. 케이스를 나눠. h는 두 가지 함수의 복합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냥 되게 심플해. 어떨 때는 fx다. 얘다. 어떨 때는 얘다. 어떨 때는 이걸 따라가고 어떨 때는 이걸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알파와 베타 두 녀석의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의 사이에서는 아래로 볼록이 되고 그 교점들의 바깥쪽에서는 위로 볼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F가 있고 G가 있는데 이거를 따라가 보자면 이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이 바깥에서는 G 요걸 요렇게 따라오다가 요 사이에 걸리면 교점의 사이에 걸리면 요걸 요렇게 따라갔다가 또 교점의 바깥에서는 요렇게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꼭 이렇게 둘이 만나나요? 아니, 그건 모르지. 이 지금 축의 위치라던가 꼭지점이라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만나게 해보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h에 대한 감을 잡고 요 형광펜으로 그린 요 함수가 hx라 할 때 이제 그 hx가 픽스될 조건들을 주겠죠. 어떻게 줬냐면 이 hx와 지금 요 놈의 그래프와 y는 k 가로로 있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그러니까 세 점 교점이 세 개가 되도록이지 하는 실수 k의 값은 2와 3이다. 그럼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세 점이 어느 거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요. 여기 또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요. 그럼 딱 이 그림이면 되겠네. y는 3, y는 2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그림이 딱 나왔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식의 가정이 뭐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가볼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감이 딱 들었으면 이게 꼭지점이 이쪽에서 요렇게 만날 수도 있나?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한가? 여기가 3, 여기가 2. 이것도 가능하겠네. 이런 식이요. 다른 건 뭐 되는 거 없나? 이렇게 해서 원래 킬러 문항들은 이렇게 가정의 가정을 보태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 그림이
되는 것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걸로 문제를 풀다가 모순이 나오거나 뭔가 안 되면 다른 걸로 한번 옮겨가 보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처리가 됐고 이게 2고 이게 3이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F의 꼭지점과 이게 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 Y는 2와 접하는 꼭지점이라면 B가 2겠구나 이렇게 손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어렵긴 한데 Y는 2와 만나는 X좌표들의 합을 S라 하고 Y는 3과 만나는 세 점의 X좌표들의 합을 T라 하자 라고 했는데 그럼 X축을 이렇게 놓고 봐봐요. 내가 이거 지금 표시하기 시작하면 X1, X2, X3, X4, X5, X6 거기서 교점이 3개, 3개니 총 6개겠지. 그지? 그래가지고는 T는 Y는 3과 만나는 점이니까 X2, X4, X5, X2, X4, X5 S는 아래랑 만나는 건 여기 X1, X3, X6 X1, X3, S6 이렇게 해놓고 맹하고 쳐다보고 있다 보면 이걸 두 개를 빼라고 지금? 하면 좀 뭔가 대책이 안 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겠지. 이게 아닌 거겠지. 여기서의 아이디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잘 보세요. 우리에게 그 전에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배경 지식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2차 함수와 뭔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그거 더하라 그러면 그거 더하라 그러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지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 그 마이너스 a분의 b의 비밀이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의 2배예요. 뭔 소리가 싶지? 내가 말한 의도를 알겠는 사람, 깨달은 사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그 내부에 그렇지. 그 내부에 요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의 2배야. 그 마이너스 2a분의 b가 누군데요? 바로 대칭축.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그 왜 2배인데요? 간격을 보면 이게 대칭축이기 때문에 알파에서 여기까지의 간격과 베타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같아요. 그 같은 간격을 K라고 하잖아? K라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 빼기 K.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K 이렇게 돼요. 하나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K만큼 뒤로, K만큼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을 더해보면 이 증간분이 서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만 2번 더하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건 다른 의미에서도 배운 적 있어요, 우리. 뭐냐면 수직선의 중점, 기억나? 수직선의 중점 배운 거 이거? 이거 뭐지? 이 중점의 좌표.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더해서 반 아니에요? 얘네 둘이 더해서 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면 A 더하기 B는 가운데 녀석을 2배 해도 되는 거라고. 오케이? 사전 지식. 그러니까 이거를 괜하게 이렇게 문자를 많이 넣고 가져가지 말고 우리 A와 C로 얘기 좀 해보자. 에?
예, 얘 대칭축이 A고 얘 대칭축이 C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상과 만나는 요 점, 그리고 요 점, 그리고 요 점 중에 요 두 개의 X좌표의 합은 대칭축의 2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 무시하고 이 C로 그걸 탕감을 해버리는 거지. 이 C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Y는 2하고도 이 그래프가 여기와 색깔을 달리 할게요. 여기와 여기서 만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그 대칭축이 C인 GX와 Y는 3, Y는 2가 둘 다 이렇게 만나요. 정확히 C를 대칭으로 만나요. 그래서 X좌표를 더하려고 할 때 파란 거 2개를 더해도 2C고 빨간 거 2개를 더해도 2C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어? 둘이 빼려고 하고 있잖아. 요렇게 이제 수단을 강구하는 거지. 그러면 뭐 이거 A랑은 뭐 안 돼요? 어떻게? 예, A랑은 이런 관계가 있지. 더하기. 보세요. 요거 빨간 점 2점 말고 여기랑 만나는 점은 A로부터 요 간격을 내가 K라고 잡을게요. K라고 잡으면 요 녀석은 A 플러스 K 정도 되는데 이 A 플러스 K를 이렇게 하나 얹은 거랑 같아. 근데 그 아래 Y는 2하고는 정확히 A에서 만나요. 더하기 A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 이 둘을 잡아 빼면 그것이 2분의 A라 했는데 2분의 A가 알고 보면 지워지고 K였던 거지. 이해돼요? 이 간격을 방금 전에 내가 놓은 문자인데 바로 K가 2분의 A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쓸게. K가 2분의 A란 걸 알았으니 요 점이 알고 보면 2분의 3A이고 요 점이 이 교점은 2분의 1A인 거지. 누가? Y는 3과 fx가 만나는 두 근이 2분의 A와 2분의 3A라는 얘기라고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걸 다 근을 A로 표현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B는 2 구해놨기 때문에 fx가 A로만 구성된 애라고.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죠. 보세요. x-a의 제곱 더하기 2는 3의 두 근이 2분의 A, 2분의 3A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풀면 A가 나오죠. 네? 넘어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1은 제로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2a. 그냥 2a 여기 있지? 그럼 두근의 곱은 a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게 4분의 3 a제곱과 같아야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넘어가면 4분의 1 a제곱은 1이고 a제곱은 4이니 그래서 a는 2이다.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죠. a는 2이다. 야, 저 맨 위에 보면 양수 abc 있어요. a는 2이다. a가 2면서 그러니까 a가 2가 되면 k는 졸지에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좌표로 세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좌표로. 자, 가면 그냥 줄일까? 자, 다시 재결론. 요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랑 만나는 x좌표가 1, 대칭축이 2, 요근이 3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해가 1이다. 그럼 졸지에 요점이 등장하는데 요점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3이죠. 요 점의 좌표가 1,3이 되는데 마냥 듣지만 말고 머리를 계속 굴려봐. 내가 왜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건 G 위에도 있으니까요. G는 지금 모르는 게 C 하나인데 G1은 3이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11은 3이다. 이렇게요. 1 마이너스 C의 제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올리면 16이고 결국 얘가 4라는 소리니까 4나 마이너스 4라는 소리니까 C는 마이너스 3이거나 5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양수 C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C는 5가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fx도 완성이 됐고 gx도 완성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가다예요. 여기서부터는 노가다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h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그 알파 베타가 뭐냐면 바로 이 교점, 이 1이 알파고 요 교점, 요게 베타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일은 완성된 fx와 gx를 연립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fx는 x-2, a에 2를 넣고 더하기 2, 이게 fx고 이게 풀이를 좀 블럭으로 나누면 좋겠다. gx는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 x-5의 제곱 더하기 11 이렇게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냥 풀어야 쳐서 정리했다 칠게요. 정리했다 쳤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까먹었네. 6x 더하기 5가 나오든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질문인 H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하면 H 6은 얼마냐 라는 질문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녀석이 지금 실제 H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게 H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6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6의 위치는 이놈이 3이고 베타 잘해봐야 5기 때문에 대칭축인 6은 대칭축이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인 6은 한참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즉 G함수에 걸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G함수. 그래서 H6은 G6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 있구나.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6-5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1. 결론은 2분의 21이 답이 됩니다. 어때요? 어디를 잘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이 문제를 꼭 한 포인트만 딱 기억해야 된다면 이 전체 풀이를 다 기억하지 못할 거 아니야. 내가 해나가는 부분이 적당히 있고 여기서 내가 이 고비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르륵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를 굳이 하나 잡으라면 아마 여기일 겁니다. 요 들의 x좌표들의 합을 축의 2배로 표현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마지막. 요거는 이제 비슷한 유의 문제인데, 비슷한 아이디어의 비슷한 유의 문제인데, 조금 더 쉽긴 하죠. fx가 누가 봐도 fx가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 그러니 마이너스 1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의 2차 함수,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니까 y축이 있으면 그 y축에서 이렇게 만나는 애, 이게 gx. 그래서 이번에도 뭐 대충 교점을 구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니까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 x는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해서 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2, 이 자리가 1인데 아닌 게 아니라 딱 그 두 개의 근, 근을 기점으로 좀 얇게 할까? 어떻게? G가 위로 볼래요. 이거나 이번에는 여기가 G겠구나, 요게 G고, 양 사이드에서 F.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네요. 요 초록색 그림. 아이고, 이거 떼와야겠다. 아니야? y는 mx 더하기 6, mx 더하기 6. 이거는 이제 이게 기울기 역할을 하는 애라고 그랬죠? 기울기를 모른다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모르는 거는 움직인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면 애가 돌기 시작하죠. 근데 y절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m과 상관없이 x에다 0 넣으면 0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0,6 찍고 도는 직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6을 찍고 도는 직선.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0,6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고, 0,6 찍고 돈다 이렇게. 돌려면 회전 중심이 필요하잖아. 그 회전 중심이 0,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 값의 합은, 그럼 한두 개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경우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살짝 고민이 생기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가 오면 그 회전의 중심이 여기거든. 그러니까 일단 가장 명확한 것 중 하나는 이거예요. 그죠? 가장 명확한 것 중 하나는, 에이씨, 자꾸 쓸데없는 걸로 그러지?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요렇게 여기서 한 점, 요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러면 이쪽으로 접한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얘를 알아보면서 어떤 계산을 하나만 해볼게요. 자, 지금 누구랑 접하고 있어? 누구랑? gx랑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1번 케이스를 제가 지금부터 계산을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gx와 mx 더하기 6이 지금부터 접할 거예요.
우리가 접이라는 거를 대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판별식 제로죠. 그러니까 넘어가서 더하기 mx 넘어가면 더하기 1은 0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0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요. 간단한 얘기예요. 이 기울기가 m 이퀄 2인 직선이라는 소리고, 똑같이 대칭으로 반대편에서 m 이퀄 마이너스 2인 애가 접한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여기 교점이 1인데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랑 접하게 만들 때는 이렇게 빈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체 그래프를 상정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애가 접점이 이쪽에 생기면 그건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실제로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요 위에서 접하면 걔도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꼭 이걸 해봐야 됩니다. m 이퀄 마이너스 2를 원식에 다시 넣어야죠. 얘를 여기에 다시 넣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하면 이 방정식으로 나오는 이 중근이 의미가 뭐냐? 바로 접점의 x좌표예요. 이게 접할 때의 조건이고, 그렇게 구한 m을 본 방정식에 다시 넣으면 x를 내놓는데 그 x가 뭐냐? 바로 접점의 x좌표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정확하게 1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딱 끊기고 올라가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그은 접선의 접점도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가 교점이 두 개가 된 이유는 이 접점과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한 번씩 만나기 때문이지. 근데 얘는 다시 올라가는 애랑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올라가는 접점이 그대로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접을 그었으니 이걸 얘랑 만난다고 그래, 얘랑 만난다고 그래. 동시에 만난다고 그러지?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애랑 이렇게 만나서 하나, 둘밖에 교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미세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접했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접점 하나, 여기 교점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개밖에 안 됐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마이너스 2는 폐기. 마이너스 2는 폐기하시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느냐? 잘 찾아보시면 되죠, 뭐. 여기서 접이 아니고 요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오면 여기 교점 하나, 여기 교점 하나, 이거 올라가다가 여기서 교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0,6과 여기가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요 점이 마이너스 2,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 y는 mx 더하기 6인데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y에 1이 들어가야 되니까 m은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m이 2이다와 m이 2분의 5이다가 모든 m 값입니다. 2 더하기 2분의
5 2분의 9 이게 S 여기다 10배 하면 10S 10S는 95 45 10S는 45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고 분명히 고난도 문항은 한 문제당 한 20분 30분을 써가면서 내가 찔끔이라도 보통 풀이 봐봐 한번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어렵다는 풀이들을 해주는 걸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언덕을 넘어요. 어떤 언덕을 하나 해서 아이디어를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 수르르르 풀려. 그러다가 또 여기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못 잡으면 멈춰 있다가 요걸 잘 넘으면 또 추르르르 이렇게 흘러. 예, 요렇게 언덕이 2개, 3개 있는 걸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문제가 0%에서 10%를 가는 걸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발전이라는 거지. 그냥 나는 0이니까 네가 알아서 설명해. 난 듣고 이해할게. 이게 아니라 네? 자기가 고민해서 저는 45%까지 갔는데 나머지 55%를 채워보세요. 저는 20%였는데 그걸 한 80%까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런 게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해요. 좋아요. 여기까지 합시다.